예, 안녕하세요. 이제 2분 지나서 이제 저희가 우선은 오늘 K 디지털 트레이닝 4기 개강식을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많은 학생분들이 아침부터 시간을 내주셔서 그리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제 소개드리자면 제 이름은 고희림이고 그 K 디지털 운영 훈련원의 그 기획 운영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진행 순서는 간단하게 저희 그 K 디지털 훈련 원장님이신 정동열 교수님께서 그 K 디지털 트레이닝에 관련된 개요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아마 안내는 받으셨겠지만 혹시나 이제 그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 있으실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도 받고 그리고 이제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K 디지털 트레이닝에 관련해서 저희 원장님이신 정동열 교수님께서 개요적인 그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들 그 막 마이크도 꺼 있고 화면도 꺼 있어가지고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다들 화면 좀 켜주실래요? 화면 켜주실 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K 디지털 훈련원 훈련 원장을 맡고 있는 정동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이렇게 뻘쭘하게 다들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세요. 네. 자, K 디지털 4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지금 현재는 54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제 거의 70명 정도가 80명 정도 저희 4기에 신청을 하셨는데 거의 많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아마 저희 오리엔테이션 할 때 K 디지털 운영에 대한 건 전반적으로 다 들으셨죠? 들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가 없으시면 안 켜셔도 됩니다. 네, 잘 들으셨을 텐데 오늘 전반적인 K 디지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선생님들께서 질의응답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업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다들 어떠세요? K 디지털 막상 들으려고 보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또 이렇게 하면은 다 스피커를 끄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우리 기설과의 전재아 혹시 스피커 되세요? 마이크 되세요? 마이크 안 되세요? 네.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어떠세요? 개강을 하니까 재밌을 것 같으세요? 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귀찮을 것 같다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괜찮을 것 같다고? 아, 전 네, 귀찮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나. 벌써부터 이걸 깨달으면 안 되는데 걱정을 했습니다. 네, 다들 이제 보면 저희 4기까지, 3기까지 참여하셨던 분들 보면 전반적으로 학생분들이거나 아니면 20대 분들이 많으셨는데 저희 4기 때는 특별하게 좀 여러분들보다는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도 참석을 해주셨어요. 이복재 선생님 혹시 제 말 들리세요? 네, 네, 이 K디지털이 꼭 20대 청년들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K디지털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이제 전 연령대에서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이어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이제 30대, 40대 경력 중단돼 있는 분들도 모실 수 있을까, 또 좀 연령대가 있으신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 모실 수 있을까 늘 고민이었는데 3기 때까지는 노력은 했는데 잘 모집은 안 됐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4기 때부터 우리 선생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참여하셨는지나 아니면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제가 60대 처음 학원에 국비로 훈련을 받았었는데 공부가 재밌어서 계속 좀 해보려고 신청을 하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듣다 보면 중반 이후부터 이제 팀 프로젝트도 하고 할 거예요. 팀 프로젝트도 하고 하실 텐데 여기 계시는 이복재 선생님 혹시 같은 팀이 되시면 서로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젊은 20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빠릿빠릿하게 요즘 어떤지 이런 트렌드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쭉 경험해 보시면서 어쨌든 뭐
지금 다른 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경력이 있으셔가지고 경력 쌓아가시면서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이런 얘기 같이 하면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준비된 자료로 잠깐 K디지털 저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K디지털 4기 개강식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K디지털이라는 것, 디지털이라는 거는 다 잘 아실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왜 디지털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잘 아실 겁니다. 과거에도 디지털은 있었어요. 컴퓨터도 있고 뭐 기계를 활용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있었는데 한 4, 5년 전부터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에 아날로그로 했던 일들이 디지털화되고 있고 또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어느 모든 것에든 디지털을 붙이면 새로운 산업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하단에 보면 나이키가 있는데 나이키도 과거에는 그냥 옷을 팔고 신발을 팔던 회사였는데 여기에 디지털이 붙다 보니까 뭐 신발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디지털화가 되어 있고 나이키에서 만드는 제품들 최근에 뭐 신발도 버튼 누르면 신발이 자기 사이즈에 맞게 조정이 된다거나 뭐 이런 기술까지도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디지털이 모든 것에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산업에서 디지털이 중요하다, 디지털이 혁신의 핵심이 됐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K디지털 트레이닝이라는 그런 훈련 과정도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디지털이라는 게 여기 모든 사람들이 전공이 있는데 전혀 새로운 전공이거나 아니면 전혀 없던 것들이 아니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전통적인 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던 자동차부터 해서 조선, 뭐 기계 산업도 있을 테고요. 가전 제품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는데 이 산업들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신기술이 붙게 돼요. 빅데이터가 붙을 테고 AI, 뭐 AR도 있고요. IoT도 있고 블록체인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산업에 붙으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게 됩니다. 잘 아시는 자동차에 빅데이터랑 AI 그리고 IoT 같은 것들이 붙으면 이게 뭐 센서 기술이랑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죠. 이런 기술이 붙었더니 전에 없던 미래형 자동차가 됐어요. 그리고 기존에 일반적으로 기계를 활용해서 생산을 하던 것이 AI랑 붙었더니 스마트 제조라는 새로운 산업 분야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죠. 가전제품에서 IoT가 붙었더니 사물 인터넷, IoT 가전 이런 형태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혀 없는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본인들이 전공했던 또는 본인들이 관심이 있었던 그 산업 분야에 우리 K디지털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새로운 산업, 신산업이라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산업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뭐 지능형 로봇이라든지 미래형 자동차, 뭐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래에도 필요하고 지금 당장 2022년, 23년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게 과거에는 우리가 이공계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취업을 하다 보면 또 이러한 훈련 과정을 듣고 나서 보면 대부분 이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중견기업으로 취업을 많이 했었어요. 뭐 반도체를 들으면 삼성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또 뭐 IoT를 들으면 LG전자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기업으로 많이 갔었는데 디지털 전환을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 기업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빌리티 기업이 대부분 어디 있죠? 모빌리티, 자동차 기업이라고 하면 이런 오토모티브나 아니면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동차 기업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중심으로 많이 갔는데 이제는 전혀 듣지도 못했던 새로운 기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프로젝트 교과를 할 때도 참여를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같은 곳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IoT를 배우면 자동차 내에서 어떻게 IoT를 붙일 수가 있는가 이런 새로운 기업도 발생을 하고요. 또 여기 제조업 분야에서도 대기업이라고 했던 뭐 삼성, 현대 뭐 이런 것들 이런 제조업에서 IoT, AI 제조를 배웠더니 삼성전자, 삼성 이런 제조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든 LG전자에서 생산하는 과정을 컨설팅하고 모니터링을 해주는 그러한 또 새로운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으로 참여하는 곳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좋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에
10억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이 76개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00개 정도로 늘어났어요. 이게 투자 받는 기업이 많구나, 좋은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머리를 잘 굴려서 생각을 한다면, 아니면 우리 중반 이후에 팀 프로젝트를 할 텐데,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잘 생각을 하면 그럼 우리도 굳이 이 K디지털을 통해서 대기업으로 취업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프로젝트 교과 때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프로젝트 교과는 여러분들께 새로운 주제, 해결해야 될 주제를 던져주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나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 기술은 좀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본인들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10억 이상 투자받는 기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기존의 기업의 취업 이외에 또 스타트업 기업으로 취업할 수도 있고, 스타트업 기업을 본인들이 차릴 수도 있는 이런 좀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과정을 시작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구체적인 얘기는 드릴 텐데, 저희가 K디지털 사업 이외에도 저희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창업을 지원해주는 새로운 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팀으로 활동을 하다가 우리 팀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아, 팀 사람들이 괜찮고 아이디어도 신선한 것 같고 두세 명이 마음이 잘 맞는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요 파악을 할 거예요. 수요 모집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당신네들 팀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실제 창업까지 연결해 볼 생각은 없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사업에도 또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창업을 할 수 있는 비용도 지원을 해드리고, 시설이나 기자재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또 지원해주고, 재료비도 지원해주고, 또 마지막으로 정말 창업을 한다면 창업에 대한 컨설팅까지 하는 사업으로 연계를 시켜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 모르죠, 이 중에서도 또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인력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런 쪽으로 해서 신산업 분야로 취업하는 것도 저희가 또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분야에 반도체 관련된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차세대 반도체 산업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요. 또 AI 제조를 들으신 분들은 지능형 로봇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미래형 자동차로도 갈 수 있고, 여러 분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또 IoT를 듣는다면 IoT 가전으로도 갈 수 있고요. 또 IoT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곳으로도 갈 수 있고, 여러 방향으로 좀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과정은 보시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디지털 직업 기초 능력이라 그래서 여기 프로그래밍부터 DB, 보안,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까지 총 8개의 모듈, 8개의 카테고리에 27개의 모듈이 있습니다. 이 모듈로 가장 기초적인 수준입니다. 기초적인 수준을 배우고 나면 이것을 활용해서 기반 기술을 듣게 됩니다. 자,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네트워크 아니면 DB를 들었다면 이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 교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과 DB를 합친다면 빅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또 디바이스를 합쳐서 AI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운영체계, 네트워크, AI가 합치면 여기 클라우드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기본 과정을 듣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나서요, 마지막으로 본인들이 선택했던 교육 과정에 있는 핵심 내용들과 연계를 시키면 최종적인 디지털 신기술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까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과정을 짰을 때는 총 5가지로 짰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부터 AI 제조까지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 4기에서는 수요 파악을 해보고 여러분들 의견을 들었을 때 AI 제조, 반도체, IoT 가전이 가장 많아서 이 3가지 과정을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해서 기반을 듣고 응용 기술까지 들으면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들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우리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각각의 기반 기술부터는 이제 프로젝트 교과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프로젝트 기반 기술 때 100시간짜리가 있고요. 응용 과정에 가서는 총 200시간짜리 과정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 교과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팀을 구성을 하셔서 산업 현장에 계시는 현장 전문가와 같이 100시간짜리 문제, 200시간짜리 문제를 풀고 해결책을 찾는 것까지를 팀 프로젝트 관점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각 과목별로 해서 이렇게 전문가 강사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강사는 저희 한국공학대학교의 교수님들도 몇 분 계시고요. 또 저희가 강사를 모집할 때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을 굉장히 좀 많이 모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의 DB 부분에서 데이터 모형 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 카카오페이에서 실제 일을 하고 계시는 김중균 분을, 이 전문가 분을 강사로 모셨고요. 또 데이터 수집이나 전처리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에서 실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또 뭐 네트워크의 서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서버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은 기업이 SK 브로드밴드인데 브로드밴드에 계시는 분을 직접 개발팀에 계시는 팀장님을 강사로 모시는 등 해서 현장의 전문가분들을 많이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다가 보면 물론 여기 있는 과목에 대한 전문성도 향상이 당연히 될 거예요. iOS를 들으면 iOS 전문성이 향상이 되겠죠. 또 센서를 들으면 센서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의 내용도 들을 수 있고, 또 각각의 강사분들이 자기 기업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좀 재미있게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런 내용을 듣고 안드로이드가 이게 진짜 내 핸드폰에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업도 할 수 있고 현장에서는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구나, 이런 내용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안 같은 경우에도 라인에서는, 지금 라인 프렌즈에서는 정보 보안 관련돼서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구나라는 내용들도 같이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두 가지를 같이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교육 방식은 이미 좀 들어서 아실 텐데요. 그냥 다 같이 모여가지고 수업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섞어서 수업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표를 보시면 온라인으로 들어야 되는 수업,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들어야 되는 수업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는 오프라인 때 배울 내용을 사전에 탐색을 해보고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론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미리 듣고 오시는 거고요. 그것을 가지고 실습을 한다거나 그것이 현장에 어떻게 사용된다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 교수님들께서 오프라인에서 말씀을 해 주실 테니까, 비포 클래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인 클래스 강의실에 오셔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애프터 클래스라 그래서 프로젝트 교과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업을 참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많이 하니까 좋으시죠? 좋으세요? 네, 온라인 수업을 하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할 텐데, 일단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코로나 시기 때 온라인 수업을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또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두세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강점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희가 3기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수업 들을 때 가장 큰 단점이 뭐였죠?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적극적인 사람들은 수업을 잘 찾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이게 수업을 놓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온라인 수업에 가장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내가 언제까지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를 본인이 잘 캐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잘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 진도가 늦은 학생들에게는 경고 아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실 텐데, 저희 수업을 보면 언제까지, 일주일 동안 들어야 되는 양이 있고, 또 특정 과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야 된다라는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아무리 나중에 듣더라도 이게 출결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고, 내가 이번 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 과목을 몇 시간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프로그램을 잘 짜셔가지고, 저희도 뭐 매일매일 시간표를 짜 놓긴 했는데 본인 나름대로의 스케줄도 조정을 하셔서 좀 무리 없이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업 이제 세부 교과 내용인데요. 이것도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직업기초 능력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은 뭐 파이썬, C 언어, 자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디바이스는 센서, 구동기 제어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듣고, 기반 듣고, 또 프로젝트 교과 듣고, 또 응용 과정 듣고, 또 200시간까지 들으면 무리 없이 재미있게 우리 K-디지털 과정을 수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저희 K-디지털 훈련에 대한 소개였고요. 그 이외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궁금했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오리엔테이션에서 들었긴 했는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 또는 내가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이 있다 하시는 거는 우리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팀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저희 그 원장님의 설명을 우선 들으셨고요. 혹시 그 OT 때 이미 설명을 안내는 받으셨겠지만 그 아직 혹시 궁금하시거나 조금 아직 좀 의문이 안 풀린 부분들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저기 그 채팅창에다가 한번 그 질문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재윤 학생께서 질문 주신 내용이 일주일 안에 들어야 하는 온라인 수업 어디서 확인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온라인 수업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LMS 로그인 하셔서 그 마이 페이지라고 볼 수 있는 나의 수강 강좌 이런 그 진도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출석 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거는 수강했는지 안 했는지 OX 기준으로도 보실 수 있어서 그거 확인하시고 들어주시고 그 기준도 중요하지만 저희 전체적으로 9월 26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시간표가 따로 과정마다 있으세요. 그거 보셔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서 체크를 개인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채팅창에 생각나는 대로 적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없으신가요? 온라인 수업 출석부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개인적으로 발급하는 건 아니고 학생분들이 LMS 통해서 로그인 하셔서 체크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HRDnet 어플 들어가셔서 점검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진도를 했고 단위기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그거 파악하시면 되고요. 심유진 학생께서 질문 주신 부분 보시면 모바일로 학습 가능한가요? 라고 했는데 핸드폰으로도 학습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OT 때 보여줬던 일정표는 저희 시간표 메일로 다 보내드렸어요. 그 메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윤규 학생께서 질문 주신 내용은 구직 촉진금을 받고 있어서 K-디지털 출석인증 서류가 필요한데 HRD넷에서 발급받으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구직 촉진금이 네, 구직촉진금 관련해서는 그 담당자분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HID넷에 출석 입력한 다음에 그거 관련해가지고 메일을 담당자들한테 보내드리기도 있고요. 훈련생분이 별도로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발급해서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네, 이상원 학생께서 질문 주신 내용은 LMS 어떻게 접속하시는지 문의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 훈련원 홈페이지 로그인 하셔가지고 뭐 나의 강좌라든지 그런 거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이것으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는 오늘 개강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내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